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론총정리 반이 시작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023년도 이론총정리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우리가 이론총정리를 진행하는 거는 어차피 그림책이에요. 대부분들이 그래요. 달리 책이 없나? 라고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매번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준 책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죠? 마중에 가면 어떤 말 하는지 알아요? 도대체 뭘 봐야 됩니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요즘에 질문이 10개가 올라오면 홈페이지에 9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지금까지 뭐 한 거야 그러면? 그죠? 어쨌건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은요. 1년 내내 봤던 걸 다시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렇죠? 뭘 새로운 걸 다시 꺼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원래 제가 이론 총정리할 때 우리 저번에 어떤 꼬락 탈출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했었는데 그것도 새로운 걸 주니까 금방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거는 7월 달 정도에 먼저 한 거예요. 그거라도 외우시라고. 그거 보시면서 그림책 활용해서 같이 보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우리가 이제 주말 토요일 날 이제 이거 문제백선을 더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안 끊고 혼자 풀어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이건 해설이 없어요. 간단하게만 되고 정답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혼자 풀어보는 건 별로 비추해요. 그렇죠? 하루 나와가지고 그냥 9일날 토요일 날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일어나면 다시 보고 문제 풀면서 100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활용하시는 거고 오늘하고 이론 총정리는 다음 주 2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림책으로 진행해요. 그래서 그림책 안에서 1년 내내 보던 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도 귀에 들어와요.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초이스에서 보는 것은 뭐여야 하냐면 항상 보던 책으로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걸 다시 하는 거는 비효율입니다. 제가 많은 고민 끝에 몇 년 전부터 이론 총정리는 그림책으로 처음에 준 걸 그대로 다시 해요. 그렇죠?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9월 9일 날 백성까지 같이 마무리하면 좋으니까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돌아오는 목요일 날 다시 또 뒷부분 들으시고 그러면 이제 전체를 2바퀴를 돌린 거예요. 이거 한 번, 그리고 그림책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형 모의고사 4주 보면서 모든 과정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보러 갈 날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만 우리 수업 다 끝나고 나면은 10월 마지막 주가 비어요. 시험 전까지 일주일이 비거든요. 그럴 때 마지막 주에 뭘 볼 것인가도 고민 되게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마지막 주는 비교 테마 특강 추천드려요. 수업 들었던 거 다시 듣는 거예요. 마지막 주. 그때는 테마 특강을 동영상 한번 다시 봐보세요. 그러면 정말 귀에 거짓말처럼 쏙쏙 들려요. 다 알겠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활용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꾸 얘기하지만 모의고사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점수가 안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렇죠? 어차피 90점 나오는 사람은 시험장 가면 60점. 40점 나오는 사람은 60점. 60점 나오는 사람은 60점. 이해갑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90점 나온다고 괜히 거만 떨면 안 돼요. 90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장 가면 잘 나오면 70점이에요. 왜냐? 이유는 12개는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그 처음 보는 문제의 멘탈이 흔들리면 점수가 확 떨어져요. 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문제, 모르겠는 문제는 그냥 제껴야 돼요. 제발 읽지도 말아요. 멘탈 흔들리니까. 그렇죠?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거 연습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8월 달 됐고 마지막 모의고사 한 번 남았잖아요. 근데 영 테스트하고 싶으면 봐도 좋은데 저는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마지막 모의고사는 비추천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멘탈 깨지면 더 힘들어져요.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조절했는데. 아니면 8월 달에 워낙 못 봤었으면 관계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못 봤었으니까. 근데 8월 달에 안정 찾았으면은 안정된 느낌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안정 못 찾은 분들은 다시 봐도 괜찮고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론 총정리라고 해서 우리가 그림책을 볼 건데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거 정말 다 할 수 있어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별 많이 준 거 위주로 모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그리고 오늘 제가 체크해드리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별표를 붙인다든가 문방구에 가서 스티커 있더만 별표 스티커 그런 거. 그렇죠?
안 사왔죠? 어쨌든 띠지를 붙이든가 뭐든가 해가지고 그것만 골라서 빨리 보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뭐 화락 탈출도 있긴 합니다만 그거 봐도 괜찮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은 국토개혁법 오늘은 보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봅니다. 그럼 국토개혁법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험에서 12문제고 개발 6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뭐다? 정비법 6문제인데 정비법에 관련된 거 뭐다? 2문제 관련된 것까지는 해줘야지 뭐가 되죠? 20문제가 될 거 아니겠어요? 기본 순서가 오늘은 국토개혁법, 개발법하고 정비법의 뭐다? 앞에 용어까지나 그까지 볼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반을 했다 볼 수 있거든요. 다음 주 나머지 정비하고 건축, 주택, 농지 보면서 마무리 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7, 8월 달에 1교시에 전범위 일일학습을 봤어가지고 여러분은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훨씬 덜 까먹었어요, 사실은. 겉봐요. 부정하잖아요. 그렇죠? 훨씬 덜 까먹었는데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8주 동안 80문제를 흔들어 줬기 때문에 좀 덜 까먹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걸 하고 이걸 하는 거하고 안 하고 하는 건 달라요. 안 하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7, 8월 달에 1교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100선 보고 나서도 뭐 하죠? 80문제 더 해가지고 그 두 가지 가지고 180문제로 마무리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요번에 7, 8월에 문제 끝냈던 예상 문제집 있죠? 그걸로 정리하시면 안 돼요. 그건 너무 깊어요. 문제가 쓸데없이. 나와도 못 맞히는 문제들이야. 그건 아니고 지나가 버리시고 끝이에요. 문제로 뭔가 정리하고 싶다면 1, 2월 달에 1교시 한 80문제하고 100선하고 180문제. 그거를 돌려서 내 실력으로 20개를 건지자. 없는 번호 골라 찍어 4개를 건지자. 그러면 60점이다. 이거 목표예요. 그렇죠?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시험장 가면 12개는 정말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와요. 당황하지 말고 마음 다 잡으셔야 돼요. 내 말 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동영 볼 때 4회차 정도는 똑같이 내려 그래요. 12개는 처음 보는 걸로. 한번 해봐봐. 어떻게 고를 수 있나? 겁나 긴 거 막 집어넣고 이럴 거야. 그렇죠? 제끼고 풀 수 있는 것만 푸는 거야. 그 연습을 해야 돼.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토개혁법 8페이지 펴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징그럽죠? 1년 내내 배웠는데 벌써 졸려요? 지금 오리엔테이션 10분 한 건데 벌써 이러면 어떡해요? 지금 시작인데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봐봐요. 그러면 12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국토개혁법은 제가 하도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공법은 규제하려고 만들어요. 규제를 위해서 쓰는 수단이 뭐예요? 계획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드는지를 봐야 돼요. 그죠? 하지만 국토에다 계획을 만드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도시 단위로 서울시면 서울시에다가 도시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해요. 이해되죠? 그리고 전국에 이런 도시는 160여 개가 있어서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하고 다 모이면 그게 국토가 되어져요. 그렇죠? 그럴 때 항상 드린 말씀, 도시계획은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들어요. 시작. 서울시 관할구역에 만드는 게 뭐다? 도시계획. 그리고 그 도시 안에 도로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서울시의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하게 돼요. 그렇게 계획하여 결정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이란 말을 쓰게 돼요. 알아봐요. 도시계획 시설. 그런데 그 도로 같은 기반시설이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다면, 시작.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다면 뭐라 부른다? 이런 것들은 광역시설이라 불러요. 그럼 기반시설도 뭐다? 어디 있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도로여도 서울시 안에 있어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다면 그건 도시계획시설인 거고, 그리고 그 기반시설이 여러 도시에 걸쳐 있다면 뭐가 된다? 광역시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광역시설은 뭐다? 서울시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광역계획권의 섹터를 잡아줘가지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광역도시 계획이라 부르는 거죠. 그럼 항상 얘기하는 거, 계획이 나오면 뭘 봐라? 어디 만드는데? 어디. 시작.
내 눈을 감는데 뭐라고요? 너란 말이다. 뭐라고요?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광역도시계 정의 나올 때 항상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만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도시에 만드는 계획은 도시의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이 있고 광역도시 계획은 도시 계획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도시 기본 계획은 뭐다? 종합 계획으로서 관리 계획에 지침을 준다. 그리고 관리 계획은 뭐가 되어진다?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항상 하는 말씀. 그리고 전국 단위로 맨 위에 만드는 계획이 뭐다? 국가 계획이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계획은 국가 계획에 부합하게 만들어줘라. 항상 봐봐. 국가 계획, 광역도시 계획, 도시 계획, 일부에 만드는 지구 단위 계획까지. 항상 계획의 지위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드린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왼쪽에 뭐라고 나와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가?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부합해야 하니까. 그 다음 도시계획이 뭐다? 기본이 된다. 무엇에? 다른 법률의 토지의 이용개발 보전계획의 기본이 되게 됩니다. 한번 말이 도시계획은 기본 시작. 도시계획은 기본. 손 들어야지. 시작. 기본입니다. 그럼 반대로 나와요. 다른 법률의 계획이 도시계획의 기본이 아니고 도시계획이 기본인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법률의 계획도 다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시계획이 기본인 거. 그럼 물어봐요. 다른 법의 용도지역 정할 때 우리 법의 용도지역을 무시할 수 있다? X. 우리 법의 용도지역 적합하게 해야 한다.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볼 거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며 또 주택 등의 부문별 계획은 어디에 부합하라?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라고 내용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서는요 하루에 절대로 그림책 전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같이 눈 똑바로 뜨고 복습하려고 하지 말고 듣는 걸 끝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1년 내내 본 책이기 때문에 들으면서 끝내는 거야. 복습할 시간 없어요. 복습하려면 뭐 해야 돼? 오후에 1, 2월 8, 9월 달 줬던 뭐다? 1교시 80문제. 그거 봐야 돼. 오늘 오후에 할 일은 오전에 수업 들은 거 복습이 아니라 지겨워서 못 봐요. 알겠죠? 뭐라고요? 8, 9월 달 1교시에 본 80문제 있죠. 1문제씩. 그거 오후에 보세요, 오늘. 그러면 훨씬 잘 풀릴 거야, 아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모든 거를 다 도시계획으로 계획할 수는 없으니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도 있다. 이를 뭐라 불러?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허가를 받게 하는데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기준을 만들게 된다. 그럼 성장관리 계획과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건 아니다. 그럼 어디에 만든다? 녹관농장에 만든다. 왜? 가장 난개발이 위험한 곳이니까. 주상공은 이미 개발 끝난 곳이고. 그렇죠? 그리고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는 거. 제발 좀 개발행위 허가 섹터에 나오는 부분에 대한 요 내용들은 다른 섹터니까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거라고 제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계획. 넘어가시면 용어 정의에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부분 나온 다음 포인트는 기억해. 빨리 말해봐요. 포인트는? 그렇죠. 어디 일부? 서울시의 일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만 꼭 일부여야만 맞는 건 지구 단위 계획밖에 없어요. 꼭 일부여야만 맞는 건 뭐다? 지구 단위 계획밖에 없으니까 기억하시고 관리 계획 내용이죠. 그리고 용도 지역이라는 건 뭐라 했습니까?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 그죠? 지구는 뭐다?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구역은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것이다. 중복 안 되는 건 오로지 지역과 지역이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다. 그렇죠? 그러면서 가운데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라는 거를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을 해라. 그렇게 결정된 시설이 뭐다? 도시계획설이고 그 도시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 한다?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라고 한다. 제발 건너뛰면 안 된다. 제발 좀. 정의 나올 때 그럼 자꾸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뭔 줄 알아요? 기반시설이 넓어요? 도시계획설이 넓어요? 봐봐, 이렇게 해봐. 기반시설 중에 도시계획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물어보게 된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반시설 중에 도시계획설이 있고 그렇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정의가 나올 땐 반드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거를 기반시설을 이러면 안 된다.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우리 목표는 뭐라고요? 쉬운 거 20개 맞추는 게 목표예요. 내 말 이해했죠? 그러면 우린 붙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아요. 됐고 문제 풀이했을 때 이상한 내용도 알 필요 없어요. 그런가 보다요 그냥. 그렇죠? 그럼 기반시설 종류 9가지 시작. 7가지. 교공, 유공, 방보한. 시작. 교공, 유공, 방보한. 그리고 교공, 유공, 방보한의 기반시설의 종류 같은 것들은 우리 뒤에 내용 나오죠. 그래서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 방제, 보건위생, 환경기초 뒤에 가서 또 내용 나오니까 볼 거고 이 종류 구분과 세부 내용을 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거의 매년 나옵니다. 뒤에 가면 또 볼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은 뭐라 부른다?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사업 3가지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라는 도시계획사업의 3종 세트가 있다. 그럼 물어볼게요. 도시계획사업 길게 얘기하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계획 계획해서 결정한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사업은 3가지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이런 건 우리 법의 도시계획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모든 거 안다고 느끼지만 까먹었어요. 정리해줘야 돼요.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 개발행위 허가. 누가 허가하죠? 특광, 특시, 특도시군의 허가이고요. 이럴 때 개발행위 할 때 건물 지으면서 어느 정도의 건물이라는 거를 지을 때 어느 정도의 도로를 만들고 어느 정도 나무를 심어야 하는가 이런 것의 기준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제시하는 걸 뭐라 한다 우리가 성장관리 계획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성장관리 계획의 정의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시험에서는. 정의 자체는. 이 정의 있거든 이게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는데 항상 주의하실 거 계획을 말한다 해서 도시관리 계획을 말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술로 가서 도시관리 계획을 말한다가 아니에요. 지구단위 계획은 왼쪽 끝에 도시관리 계획으로 한다고 나와 있잖아. 지구단위 계획은. 성장관리 계획은 뭐다? 그냥 계획을 말한다지 도시관리 계획을 말한다가 아니거든요. 유치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한 번은 물어볼 얘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 할 때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작.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외의 지역에서 그렇죠?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돈을 부담시킨 경우가 있다. 이건 도로 설치가 곤란하지만 도로 설치가 가능하다면 개발 행위를 허용해주고 대신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기반시설 만들게 돈을 부담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절대 오해하지 말 거 계기면 돼요, 안 돼요? 계기면 안 돼요. 왜? 계기는 서로 겹치면 안 되거든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외의 지역에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계기면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복 안 되는 2가지. 왼쪽 밑에 지역과 지역은 중복이 안 되고 오른쪽 끝에 계기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그 돈 걷어 설치코자 하는 건 뭐다? 모든 기반시설이 아니라 도공록, 학교, 수학회, 대학 제외. 시작. 도공록, 학교, 수학회, 대학 제외. 고등교육법의 학교 제외는 언제든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요거만 제외고요. 나머지는 다 포함이에요. 여기 안 써놨지만 뭐 진입도로 나와도 포함, 연결수도 포함, 연결하수도 포함. 이해갑니까? 나머지는 다 포함이고 고등교육법의 학교만 제외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거 꼭 기억하시면서 라인 잡아줘야 됩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 일단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광역계획권 정해지면 뭘 만들죠?
광역도시 계획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 나올 때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조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광역도시 계획의 문제가 나올 때는 반드시 그 내용이 광역계획권을 물어보는 것인지 광역도시 계획을 물어보는 것인지를 꼭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그 문제 못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 광역계획권이 잡혀야 거기에 계획을 만드는 거지 광역계획권이 안 정해지면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근데 중요할 건 광역계획권을 정한다고 한다면 그 도시의 전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도시의 일부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역계획권 정할 땐 도시의 일부를 포함할 수는 없다. 전부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 광역계획권. 서울 외곽순환도로만 봐도 송파구만 들어가 있거든.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전부일 수도 있다. 일부일 수도 있다. 한 번 더 얘기해요. 우리 배우는 것 중에 지구단위 계획만 일부. 나머지는 거의 다 전부 또는 일부예요. 이해가셨죠?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광역계획권 정한다고 했을 때 봐봐요. 왼쪽. 같은 도이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정하고 오른쪽. 다른 시도이면 누가? 국장이 광역계획권 정하고. 그쵸? 요 구분하시고요. 그럴 때 거기에서 광역계획권 정하는 절차는 광역계획권 정하려면 어디 아파? 의심지변통이야 라고 설명을 드렸죠. 의견 청취, 심의, 지정, 변경, 통보.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어디 아파? 의심지변통이야. 그럴 때 그 광역도시 계획을 광역계획권에 만들게 되는데 봐봐. 협의하여서 공동으로 모아져 수립을 해라. 누가? 시장 군수가. 근데 여러분이 문제가 나와서 꼭 오해하는 게 이거야.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이면 광역도시 계획은 도지사가 수립한다? 여기에 90%가 속아요. 대부분들이. 계획의 수립은 그 동네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계획권을 잡아주는 게 누구? 도지사. 그리고 계획을 만드는 건 그 동네 시군의 공동. 그리고 그렇게 만든 계획은 누구에게?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을 받으세요. 이 얘기인 거죠. 오른쪽은 다른 시도이니까 어떻게 됐다? 아,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면서 누구에게? 국장의 승인을 받는 거다. 이 얘기인 거지. 내 말 이해됩니까? 그거부터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광역계획권 정하는 겁니까? 광역도시계획 만드는 겁니까? 알겠습니까? 그거 구분해 것이고요. 그 다음 내용에서 3년 내 만약에 승인 시청이 뭐다? 없었다고 한다면 왼쪽은 도가 직접, 오른쪽은 국장이 직접 계획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얼렁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늦게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얼렁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스텝 1으로 시군이 공동 수립하는데 얼렁 안 만들고 있네? 능력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요청해서 도지사와 공동으로 만들 수 있어요. 됐죠? 또는 뭐가 돼? 그것도 어려우면 3단계로 협의 요청하면 도가 단독으로 만들기도 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얼렁얼렁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스텝 1이 안 되면 스텝 2로, 그것도 안 되면 3로, 그것도 안 되면 이걸로. 계속 뭐다? 어쨌든 빨리 만들게. 그렇죠. 그 얘기인 거고. 다만 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따로 국장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 도는 지가 승인권자니까. 시군이 하도 징징대서 만들어준 거니까 도가 만든 건 따로 국장 승인을 받는 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라면 국장이 직접 만들기도 하고 요청하면 시도와 국장이 공동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차이점은 뭐야? 눈 떠보면 여기는 요게 있는데 여기는 요게 없지. 징징댄다고 국장이 요청한다고 단독 만들진 않아요. 여기는 조그만 시군이라 허용하지만 큰 시도라 여기 인정하지 않아, 이거는. 그쵸? 그 점만 일단 구분. 그래서 여기를 볼 때 꼭 기억하실 거 한 번 더 물어봐요. 광역계획권인지 광역도시계획인지를 꼭 구분해라. 시작. 광역계획권인지 광역도시계획인지 구분해라. 제가 문제 풀 때 항상 얘기했듯이 동글뱅이 치는 연습 분명히 하셔야 돼요. 단어 못 찾으면 못 찾아요, 내용을. 그렇죠? 꼭 명심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고. 그럼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봅니다. 광역도시계획 내올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이 뭐예요? 타당성 검토 의무 없다. 어쨌든 기억하시고. 됐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뭐가 되죠? 기공의하여 수립하자. 시작. 기공의하여 수립하자. 그 얘기
그리고 수립했다면 협심하여 승인하자. 그래서 협심증에 걸린다. 시작. 협심하여 승인하자. 기공의하여 수립하고 협심하여 승인하며 그리고 송부하여 공고열람하자. 주의할 건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국장도가 승인했다고 직접 공고하는 게 아니라 송부해주면 시도 시군이 공고하는 거다 라는 점 알겠습니까? 같이 함께 이해해 봅니다. 그 내용들. 그리고 이제 아시죠? 만약에 무슨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다면 시도가 수립했다는 얘기고 국장 승인이라고 한다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했죠. 국장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겠죠. 국장 레벨이면 다 중앙자가 들어간다는 사실. 유치하지만 가끔 은근 잘 물어보니까 라인만 잡아두시면 되고. 그럼 도시 기본계획 보시면요. 기본계획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고요. 그리고 주의할 게 봐보세요. 요거 기초조사 정보 체계는 요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광역도시 계획이라고 해서 기초조사 정보 체계에 타당성 검토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계획 자체에 타당성 검토가 없다는 얘기지 기초조사 정보 체계의 검토는 5년마다 해야 됩니다. 모두 광역도시계획이건 도시기본계획이건 도시관리계획이건 내 말 뜻 이해하겠죠?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정보체계는 5년마다 검토한다고 너무 틀린 줄 알아요. 이거는 기초조사 자체를 얘기하는 거지 계획 자체 검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내용에서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 차이점은 뭐다? 이거는 서울시 관할구역에 만드는 거고 광역도시계획은 어디 만드는 거? 광역계획권에. 시작.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게 광역도시계획인 거예요. 항상 계획은 어디 만드는지를 확인하고 지문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기본계획 만들 때 기초 조사에서 토지의 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해야 되지만 뭐일 때 5년 내 한 적이 있다면 또 할 필요 없고 그 다음 다른 법률에서 뭐가 된다? 검토했다면 또 할 필요 없다. 몇 번 얘기했던 거.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핵심은 이거죠.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핵심은 이거. 누가 수립하냐인데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 만들고 국장도가 만드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시작. 국장도가 만드는 건 없다. 왜? 기본계획은 왜 국장도가 못 만들죠? 그쵸. 기억나네. 거봐. 내 멘탈은 내 거예요. 내 멘탈은 아버지 게 아니라 내 거예요. 이해갑니까? 아무리 내가 어리숙해도 내 멘탈은 내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도시의 멘탈이에요. 그 도시가 만들어야지 국장도가 만들 수 없어요. 그 점 꼭 눈 뜨고 기억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지 말 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기본계획의 핵심은 이거예요. 항상 나오는 거. 기본계획은 수립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관리계획으로 엮어놓으면 되게 헷갈려요. 도시기본계획 수립제획. 왜? 복잡하지 않은 그림에 스케치 그릴 필요 없어요. 도시기본계획은 스케치하는 것 같아요. 했습니까? 한 번 더. 복잡하지 않은 그림에 스케치는 필요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시군에 기본계획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도시가 아니라 시군일 때만. 다음에 요건.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 인구가 10만 명 이하 동시 만족되면 수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 솔직히 얘기해서 올해 시험은 이건 하도 많이 나와서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진 곳에 당의 시군이 전부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다? 광역도시계획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전부 모두 기억하세요. 정리할게요.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일부여야만 맞는 건 지구단위 계획, 전부 모두인 건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전부 또는 일부라고 봐도 별 무리가 없어요. 공법은 하나하나 세세히 못 구분해요. 대략적으로 그래 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못 외우니까. 너무 많아서. 그거를 다 외우려고 덤비는 사람은 5년을 해도 공법에 옵션이 안 나와요. 그렇죠? 공법은 영리하게 해야 돼요. 흐름 파악하고 용어 정확히 알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아, 목마르구나. 봐봐요. 됐고. 그 다음에 인접한 관할을 전부 또는 일부 포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협심승에 걸치는데 주의할 거 시군만 도지사 승인. 그리고 큰 도시는 뭐가 없다? 승인이 없어요. 기억하시고. 됐습니까? 한 번 더 쭉 봅니다. 그럼 봐요. 우리 끝났죠? 내용 읽어보시고. 그렇죠? 특히 이거 주의할 거. 기반설에 관한 사항. 뭐라고요? 기반설에 관한 사항은 뭐다? 기본 계획의 내용이 되어지지만 기반설을 뭐하죠?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건 관리 계획의 내용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 정도 이해해 보십니다.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도시 관리 계획입니다. 도시 관리 계획은 원래 뭐 하는 거예요? 서울시란 도시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도시관리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도시관리 계획. 길게 얘기하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시작.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 계획을 이유로 소송 제기할 수 있고 발효 시효에 효력 발생 문제가 생기고 계획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제안하기도 한다. 앞에 본 계획은 다르죠. 그렇죠? 그 점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을 볼 때 그러면 이 12페이지 그림에 들어가 있는 것과 들어가 있지 않은 걸 반드시 구분해 줘야 된다. 평가사 중개사에서 가장 잘 나오는 문제가 뭔지 알아요?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게 정말 12번, 14번 나온 문제예요. 그 말은 뭐예요? 12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있어 없어? 그걸 아냐는 거야, 포인트가. 내 말 때 이해됩니까? 여기 성장관리 계획 있어요? 없어요. 개발밀도 관리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요. 시범도시. 이런 거 없어요. 이해 갑니까? 도시관리 계획 그림에 있냐 없냐. 큰 포인트 두 가지. 첫 번째, 도시계획 사업.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 관련된 도시계획 사업의 3종 세트. 그죠?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고. 그 다음,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한, 시작. 토지의 이용 규제를 위한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하고 용도 구역이라는 걸 정하는 것도 도시관리 계획으로 정해요. 정말 유치하게 도시 기본 계획으로 정한다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틀리면 정말 대책이 없어요. 그렇죠? 12페이지 동그라미 있는 거. 용도 지역 외워보면 도관농장 용도 지역 중복 안 돼. 안 돼요. 중복 안 돼요. 왜? 용도 지역이니까. 그러면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건 용도 지구. 외워보면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라고 해서 원인은 용도 지구 때문에. 지역 지구만으로 제한이 완성이 안 됐다.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요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과 도시계획 사업으로 관리계획 양대 산맥이죠. 그러면서 서울시 일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주는 계획을 만든다면 얘는 뭘 얘기하는 거다? 지구 단위가 얘기하는 거다. 관할구역의 일부에 만드는 계획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도시관리 계획은 나한테 영향이 있어 없어? 겁나게 있다는 얘기죠. 이 계획이 어떻게 바뀌냐에 의해서 우리 아파트 주변에 전철역이 들어오는지, 그렇죠? 등등. 또 공원이 만들어지는지 등등. 학교가 들어오는지 등등. 우리 집 뒤에요. 중고 통합 학교가 들어온대요. 우리 애들 요즘에 버스 타고 학교 다니거든요. 5분, 10분씩 바로 앞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데모해가지고 이뤄냈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바로 뒤에 부지학부, 시유주학부 해가지고 중고 통합학교를 만든대요. 2년 후에 개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거 되고 나서 집값이 변동이 없어요. 많이 오를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이미 선 반영되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쨌건 이런 게 들어오면 집값은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 뭐가 되죠? 아무래도 영향을 주죠. 그러다 보니 이런 계획 좀 만들어주세요. 관리 계획 중 제일 중요한 거 넘버 1 이거. 주민의 입안 제한.
다 시끄럽고 하나만 본다면 이것만 외우면 돼요. 관리계획은. 12페이지 그림과 주민의 입안 제한 사항. 그거 외우고 뭐 하죠? 나머지는 사이드에 어차피. 그렇죠. 기본계획은 수립제외, 관리계획은 입안 제한. 이걸 외우는 게 핵심이에요.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봐봐요. 그러면 나만을 위한 제한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봐봐요. 나만을 위한 제한은 안 돼요. 어떻게? 우리를 위한 제한만 가능해요. 나만을 위한 제한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야. 공공복리 증진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주민은 입안 제한할 때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행위제한 대체, 입지, 채소구역 5가지에 대해서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시작.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한합니다. 기지산, 대입. 물어봐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변경을 주민은 입안 제한할 수 있다? X. 도시지역으로의 변경을 관리계획 입안 제한할 수 있다? X.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제한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해관계인 어디 가나 포함이고 여기는 민간자가 얼마나 뭐하죠? 의도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국공유지는 빼고 기반설에 대한 건 5분의 4 이상 동의가 되어지고 나머진 다 3분의 2에 대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 그리고 제 느낌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제한 관련된 세부 내용을 물어볼 수 있는데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1만 이상 3만 미만인 걸 얘기하고 봐봐.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만 가능합니다.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일종의 유보용도죠. 개발 가능성 높은 동네인 거 따지고 본다면. 그리고 중요할 거 계획관리가 50% 이상은 돼야 됩니다. 뭐라고요? 계획관리가 50% 이상. 아무리 제한이 돼도 난개발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개발될 개연성이 있는 동네를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나온다면 저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 가지고 후비지 않을까. 아니면 신설되어진 입지, 규제, 채소구역에 대한 부분의 제한을 다시 한번 내지 않을까. 여러 가지 느낌이 있어요. 지나간 요번에 34회 평가사 문제 얘가 나왔죠. 그렇죠. 박스 집어넣어서 입안 제한 사유를 모두 고르시오. 이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45일 내에 알려주세요.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비용은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 배우는 것 중에 45일은 오로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45, 45일. 시작. 5개를 훔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45. 알았죠? 보세요. 이런 전문 용어를 안다는 거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그래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솔직히 위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별로 안 나와요. 솔직히. 그렇죠? 일단 기공의하여서 입안하는 것 같은데 뭐가 없어? 공청회 없다는 거 먼저 아셔야 돼요. 시작. 공청회 없다. 시작. 공청회 없다. 어디 있는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있는데 일반 국민의 구속적 계획은 주민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야. 간접적인 공청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용에서 반영 여부는 요건 60일 이내에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 저 보여줬던가요? 60일 이내. 이게 입안 제한에 대한 부분은 45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관리계획 만들 때 주민의 의견 청취에 알려주는 게 그냥 60일인 거예요. 입안 제한과 혼동하지 마세요. 그거랑. 알겠습니까? 입안 제한된 거 45일에 알려줘라. 근데 관리계획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에 들었다면 60일에 알려줘라. 알겠습니까? 날짜 두 개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관리계획 나올 때 또 특이한 게 뭐냐면 기본계획하고 달리 얘네만 만드는 게 아니라 국장도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계획과 차이점. 국장도도 관리계획은 입안할 수 있다. 기본계획과의 차이점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계획 결정할 때 협의심의 거쳐 결정하는데 시도가 결정하고 대도시시장 결정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도 있다. 뭐일 때? 시군이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은. 이게 중요해요. 광명시 또는 뭐가 된다? 구리시 수택동의 지구단위 계획이다. 구리시장이 계획 만들었다? 아무리 구리시여도 대도시 아니어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왜? 구리시 일부니까. 지구단위 계획. 꼭 기억하셔야 돼.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은 대도시가 아니어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보고. 시작.
대도시가 아닌 시군도 지구단위계획 관련이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국장 결정사유 꼭 외울 거. 국장이 위반한 관리계획. 요거 나올 때 많이 소개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국장이 위반했다면 국장 결정이거든. 그러면 국가계획과 관련해 국장이 만들었다? 누가 결정? 국장 결정.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용도적 등성한다, 관리계획 만들었다, 누가 결정? 국장 결정.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국장이 위반했다면 국장 결정. 알겠습니까?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면 국장 결정,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수용구역 국장 결정. 그리고 해당하면 수산물이죠.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권자는 꼭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이해됐죠? 그래서 발표해 놓고요. 그리고 아까 관리계획 결정되어지면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 12페이지 오른쪽 밑에. 이렇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시작.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지형도면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시작. 지형도면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다 이렇게 그려줘야지만이 A가 내 토지에 도로가 들어가는지 학교가 들어가는지 등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 효력 발생은 언제? 지형도면 고시한 날. 뭐 들어가면 안 되지? 다음 날 들어가면 안 돼. 다음 날은 효력을 잃는 걸 간주할 때 있어. 이거 4번 나왔던 거예요. 근자에만. 그렇죠? 지형도면 고시한 날. 그리고 지형도면 누가 만든다? 이방권자가 만드는 거야. 그 말은 누구? 특광, 특시, 특도, 시군만이 아니라 국장,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만들었어도 위반한 자가 지형도면 만든다. 왜? 그래야 디테일이 표시되니까. 이해 가십니까? 국장도가 관리계획 위반했다면 국장도가 뭘 한다?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국장도가 만들었어도 그 시군이 만들어야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게다가 지형도면 승인은 뭐일 때? 봐봐. 결정권이 없는 시군일 때 도의 승인을 받아. 그럼 물어봐. 대도시의 시장은 지형도면 승인 받나? 안 받아. 결정권이 있으니까. 또 하나 물어봐.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시군이 위반한 도시관리계획 승인 받나? 안 받아.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은 시군이 직접 결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정권이 없는 시군일 때만 도의 승인을 받는 거야. 요거 한번 나와야 돼.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 결정권이 없는 시군. 시작. 결정권이 없는 시군. 그런 경우에만 도의 승인 받고 30일 내 승인 내주며 그리고 그 지형도면은 열람기간도 없고 신청기간도 없어요. 왜? 우리가 언제든지 확인해야 돼. 내 토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야 되니까. 대표적인 앱이 토지이음이라는 앱이 있다고 내가 불러줬었어. 토지이음. 그러면 시험 붙고 나면 아마 그거 아마 실무 수업들은 많이 소개할 거야. 토지이음이라고. EUM. 한글로 이음.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주요 포인트. 가장 중요한 거 넘버원 뭐라고요? 관리계획 위반 제한. 그 다음에 결정권자. 그 다음 효력 발생. 3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딴 거는 못 외워도 그게 필수야. 내 말 이해되죠? 오늘은요. 형광펜을 평소에 안 쓰던 색깔을 좀 써봐요. 평소에 안 쓰던 색깔. 그래가지고 오늘 배운 거 체크한 거 티 좀 나게. 평소에 안 쓰던 색깔. 알겠어요? 네. 하나밖에 없죠? 속상해 죽겠어요. 봐봐. 나머지는 솔직히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봐봐. 어떤 분은 시간이 없는데 이걸 외우고 앉았는 거야. 거의 안 나와. 사실은. X 하지 말고 어쨌든 이거 필수적인 거 아는 게 먼저야. 그렇죠? 보여기들. 필요 없어. 놔두고 넘어가시면 용도지역법입니다. 용도지역. 두 팔 좀 들어봅시다. 목 좀 돌리고. 근데 요즘에 집에 가서 집사람이 밥을 하는데 자꾸 비빔밥을 주네. 3일째네. 비빔밥 왜 먹는지 아시죠? 왜 먹을까요? 처리할 게 많은 거죠. 나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데. 어쨌든 봐봐. 그러면 용도지역 좀 볼게요. 그래서 보십니다.
그래서 뭘 많이 하면 안 돼요. 한 번 먹고 말 것만 해야지 뭘 많이 사면 겁이 나. 저걸 며칠을 먹으라고 저걸 주는 걸까? 그러면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럼 봅시다. 용도 지역이 지금 나와 있는 17페이지 모르는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지금 알아야 되는데 용도 지역은 뭘로 정하죠? 이거 봐 모르잖아 또. 도시관리계획이라니까. 그러면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죠. 도시지역은 주상, 공록, 도시지역 이렇게 1년을 외웠는데 아직도 녹지지역을 도시에 편입시키지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발 녹지 좀 허락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녹지는 도시입니다. 그렇죠? 녹지가 도시이니까 주상공에서 숨 쉬고 사는 겁니다. 제발 좀. 알겠습니까? 주상, 공록, 도시지역. 시작. 주상, 공록, 도시. 이건 다 아는 거니까 제가 물어보는 걸로 대체할 거예요. 봐요. 물어볼게요. 그럼 봐요. 중층. 카톡 왔어요. 뭐라고요? 중층. 2종 일반 주거. 탁탁 튀어나와야 돼. 공동주택. 2종 전용 주거. 됐어요? 중고층. 3종 일반 주거. 그죠? 주거 기능의 상업 업무 기능 보완. 준주거. 중1 유 근. 근린 상업. 됐죠? 그 얘기. 그 다음 또 물어봅시다. 경공업. 경공업 나오면 중공업이에요. 그리고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 일반 공업 가장 빈출이죠. 공업 중에서도. 그죠? 경공업은 어디 있다고요? 준공업.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인 개발 허용. 자연 녹지예요.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인 개발 허용하는 건 자연 녹지거든요. 그리고 생산이라는 말이 나오면 농업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농업.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녹지가 생산 녹지예요. 녹지 중 가장 써먹을 만한 땅은 자연 녹지예요. 알겠습니까? 용도 지역은 우리가 지금 공법에도 나오지만 매번 얘기하듯이 학개론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한 번 외우고 2번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정확해야 돼요. 이거 못 외우면 안 돼요. 용도 지역 분류는 반드시 샅샅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게다가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이 정해졌는데 미세분됐다면 제일 센 거 보전 녹지 지역과 같은 제한 받는다. 시작. 보전 녹지 지역과 같은 제한 받는다. 절대 뭐가 아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아니에요. 뭐라고요? 도시 지역은 지정됐다. 근데 주상공록으로 미세분됐다. 그럼 자연환경 보전적 제한을 받는다? 이거 속는분 은근히 많아요. 자연환경 보전적은 뭐예요? 오른쪽 밑에 도관농자로 아예 미지정된 거야. 지금 17페이지 보는 중이에요. 넘겨요 빨랑. 17페이지 보는 중이야. 넘기세요 어르신. 봐봐요.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봐요. 요거 아직 안 나왔는데 주상공록이라는 도시지역은 비도시와 달리 조례로 추가적 세분이 가능한 게 개정됐어요. 근데 아직 안 나왔어 이게. 그래서 일반 주거가 1, 2, 3종인데 1, 2, 3종 말고 4종, 5종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야.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조례로 뭐만큼은 주상공록만큼은 조례로 추가 세분이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관리지역의 계획관리를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주상공록만 되는 거니까. 이해 가셨죠? 그리고 관리지역은 뭐가 된다? 가장 중간적인 단계에 있는 건데 도시지역으로 편입 예상 가장 중요한 계획관리. 시작. 도시지역의 편입 예상 중요한 거 계획관리. 그리고 농림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지만 관리하자 그러면 생산관리. 뭐랑 주의해야 돼? 생산 녹지와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하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다? 이런 지금은 알지. 난 되게 헷갈려요.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하는 건 생산녹지고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곤란해 정하는 게 생산관리예요. 정확하게. 따라해보세요. 정확하지 않으면 다 쓰레기.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감당 안 되는 건 다 버리세요. 감당되는 것만 정확히. 이게 마지막에 할 일이에요. 양 늘리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거 정확하게 내 것으로 하자.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제발 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관리지역은 지정됐으나 세분되지 아니했다면 보전관리지역과 같은 전을 받는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세분되지 아니하며 도관농자 자체로 지정되지 아니했다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전을 받는다. 알겠습니까? 됐죠? 라고 얘기합니다. 넘어가시면 그럼 특례입니다. 용도지역은 뭘로 정합니까? 1년 만에 이걸 터득했어요. 뭐라고요?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변경한다는 사실.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의 용도지역과 다른 법의 용도지역이 유사하다. 그냥 간주해 주겠다. 대표적인 게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간주. 이것도 나올 때가 되긴 됐어요. 그렇죠? 항상 지정특례 부분도 언제든 물어볼 수 있다. 33회 때 문제가 나왔지만 언제든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일단 항만구역과 어항구역 나오면 꼭 주의할 것.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산업단지 나오면 농공단지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 전원개발사업구역 나오면 예정구역이 포함되며 수력발전소, 송변전설비만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사실. 왜? 반짝이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포인트. 그리고 해제되면 환원을 간주한다는 사실. 하지만 사업의 완료로 인한 건 간주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 어디 가나 이렇지 이거는. 완료로 인한 경우는 환원 간주가 안 되지. 그렇죠? 그 다음 관리지역은 명확한 땅, 애매한 땅. 애매한 땅. 그런 애매한 땅에 농업진흥지역 들어오면 농림으로 간주하겠다. 포인트는 관리지역이란 말을 까먹으면 안 돼. 관리지역에서 보전산지가 지정되어진다면 애매한 땅이 이제 애매하지 않게 되지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간주한다. 항상 드리는 말씀. 요거 관리지역 특례가 나올 땐 잘 봐야 돼. 뭔지 농업진흥지역 물어본 건지 보전산지 물어본 건지. 뭐라고요? 농업진흥지역 물어본 건지 보전산지 물어본 건지 잘 보란 말이야. 서두르지 말고.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공유수면 매립특례 부분은 뭐다? 매립지의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 내용이 같으면 그 같으면이 바로 특례야. 언제? 매립의 준공인가일 날 이웃 용도지역으로 정해진 걸로 간주해버리는 거지. 같으면. 시작. 같으면. 하지만 달랐다. 달랐었어. 걸쳐 있었어. 이웃돼 있었어. 특례가 아니야.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라고 설명을 드리죠. 알겠습니까? 이건 특례가 아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이 이래 정해지면 행위제한은 어떻게 받아? 행위제한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는 거지? 오, 이제 붙을 때가 됐구나. 뭐라고요? 행위제한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닙니다. 따로 별도의 표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건물을 질 수 있나요? 질 수 없나요? 따로 별도의 표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행위 제한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는 건 아니라는 점 한 번 더 기억합니다. 물어봐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지정 변경과 행위 제한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X. 지금은 알지. 나오면 되게 헷갈려. 지정 변경은 계획하지만 행위제는 계획하지 않아요. 지정되어지면 별도의 표가 준비가 돼 있어요. 시행령 별표에.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딴 거는 못 외워도 뭐다? 전용 1, 2, 일반 1, 2, 3 이거라도 보자고. 이거라도.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야? 잘 나오는 게. 가장 잘 나오는 거 이거 2종 전용의 공동주택 되니까 아파트 된다. 넘버 1. 2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이니까 아파트 된다. 공동주택. 그리고 1종 일반은 4층 이하니까 아파트 안 된다. 두 가지가 탑이야. 그죠? 2종 전용은 공동주택을 다 질 수 있으니까 여기는 아파트 된다고 봐야 돼. 2종 전용. 1종 일반은 뭐야? 4층 이하니까 4층 이하. 1종 주거. 4층 이하. 일반 주거. 4층이 저층이니까
그러면 아파트 안 된다는 거야. 두 가지 가장 중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나간다면 우리 동네에 어디 가나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있어. 유치원, 초중고 있어. 어르신들 노유자 시설 있어. 이거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2, 3종 일반종어는 공동주택 다 되고 나머지 다 동일한데 종교가 추가돼. 이거라도 외워. 그러면 웬만한 건 건져. 대부분 10번 나오면 8번은 이거야. 전용 1, 2, 일반 1, 2, 3. 물어본다면. 이해 가셨죠? 밑에 쓸데없는 거 외우려고 덤비지 말고 과거에 체크돼 있어도 일단 순서는 뭐야? 요것만 외워. 순서가. 왼쪽 특례와 오른쪽 위 하나. 아래에 있는 건 필요 없어. X하지 마, 냅둬. 알겠습니까? 부담스러워.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지금은 뭐다? 마무리 특강이라 중요한 것만 얘기하는 것 뿐이야. 내 말 뜻 이해해? 지금 순서가 내가 말하는 게 먼저라는 거야. 이게 다 외워지면 나머지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 얘기. 넘어가시면 다음 거 건폐 용적률 마저 외치고 쉽니다. 그러면 건폐 용적률은 시험에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항상 외워줘야 돼. 한번 몸으로 움직여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용적률. 시작.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적의 비율. 영정열 이거죠. 그럼 우리가 건폐율 관련된 걸 본다면 이건 다 외우더라고. 문제는 못 푸는데 외우긴 외워. 그래서 우리가 외용 본다면 건폐율의 최대한도. 그죠? 시작. 6657 9887 777 투투투 4투투 투투. 가장 우리가 중심에서 볼 것은 뭐냐면 3종 일반 50과 계획관리 40이야. 됐죠? 그리고 아래 특례 부분 가끔 얘기했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딱 한 번 나왔어요. 특례 부분은. 그렇죠? 그리고 성장관리 계획은 뒤에 가면 나오니까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해 말 거 미지정 미세부는 똑같이 뭐가 된다? 어차피 20% 이하죠. 왜? 보전 녹지, 보전 관리, 자연환경 보존적이니까. 이해가셨습니까? 미지정 미세분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요. 그럼 물어봐요.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같다. 또 용적률이 머리 떠올랐지? 같아. 건폐율 물어보는 건지 용적률 물어보는 건지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매번 얘기하죠. 용적률도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 항상 얘기하는데 어디에서 어디냐. 항상 최저에서 최대. 용적률은 구분되어 있다. 일단 최대와 관련된 부분부터 간단 설명을 드려보면 주거지역은 100%에 뭐 했지? 50을 더했지. 주거지역은 100%에다가 50을 더하면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 500, 준주거 500. 상업지역은 1500에다가 200을 빼주면 중1, 6은 1500, 1300, 1100, 900. 공업지역은 300에 50을 더하면 300, 350, 400. 녹지지역은 100, 108. 관리지역은 188. 농자는 88. 외웠잖아. 근데 틀리는 이유는 서둘러서야. 서둘러서. 그렇죠? 맞출 수 있는 건 시간 좀 할애하고 못 맞추는 건 읽지도 말아라. 그럼 시간은 안 부족하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특히나 주의할게요. 매번 얘기하는 3종 일반이 왼쪽은 건폐율이 제일 낮았지. 665였으니까. 근데 용적률은 200, 250, 300 제일 높지. 일반 주거 중. 그 말은 뭐야? 눌러줘서 올라가자. 시작. 눌러줘서 올라가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해 말 거 여기. 준주거는 500인데 준공업은 400이에요. 건폐율은 같은데. 됐지? 구분하시고 또 하나. 생산 녹지는 100인데 생산 관리는 80이에요.
생산 녹지 100이 굉장히 헷갈려요. 생산 녹지, 빽빽8 외워놓고도 헤매요. 얘는 100이에요, 최대가. 그죠? 그 점 주의하시고. 그럼 이제 최저와 관련된 거 좀 봅시다. 최저는 뭐다? 가로 안에 들어간 거 얘기하는 거죠. 최저. 그럼 봐요. 50인 거. 50에서 전용. 50에서 얼마? 100. 50에서 150 사이. 조례로 정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또 50인 거. 여기 도시 외의 지역은 다 50부터예요. 계획관리 범위 50에서 100. 농림지역 범위 50에서 80.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녹지 지역도 뭐가 된다? 다 50부터예요. 생산 녹지는 50에서 100 사이의 조례. 한 번 더 얘기해요. 범위를 물어본 적이 중개사한테 한 번도 없어요. 평가사는 어제도 수업했는데 3번이었어, 문제가. 용적률 범위를 물어본, 레인지를 물어본 게 중개사 한 번도 안 나왔어, 아직까지. 올해도 용적률은 레인지를 물어볼 범위, 최저, 최대한도 사이 있죠. 이 범주를 물어볼 확률이 높다고 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다만 나머지 일반 주거는 몇부터? 100부터. 100에서 200, 100에서 250, 100에서 300. 그리고 공업지역은 150부터. 150에서 300, 150에서 350, 150에서 400. 150이야, 공업지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준주거 200부터 상업지역 200부터. 됐습니까? 크기별로 비교해서 위치 기억하세요. 그러면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물어봐요. 근린상업지역의 용적률 범위 200에서 900. 근린상업도 무지 헷갈려. 200에서 900. 표 자체를 통으로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어, 이게. 그렇죠? 범주 물어볼 거다. 그리고 특례 파트 있지만 나온 적 거의 없습니다. 성장관리 계획 뒤에 가서 볼 거고. 그렇죠? 그리고 미지정 미세분은 얼마? 다 50에서 80을 얘기하는 거고, 혹시 몰라 얘기합니다. 완화에 중첩 적용 가능하다. 신설된 거. 완화에 중첩 적용 가능하다. 혹시나 몰라서. 됐습니다. 그 얘기들 한 번만. 보통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면 지구단위 계획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지구단위 계획이 아니면 최대한도의 1.2배 이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중첩 완화가 돼도 1.2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120% 이내. 알겠습니까? 그 얘기라고 일단 신설된 거나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코멘트합니다. 그 정도. 그럼 넘어가시면 이제 뭐가 되죠? 용도, 지역 다음에 지구부터 쉬었다 갑시다.